안녕하세요. 2학년 세계지리 강의를 맡게 된 전나연입니다. 오늘은 세계지리 시험 범위 중에서 대지형에 관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판구조운동, 주요 대지형과 주요 대지형의 분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주요 대지형부터 먼저 살펴볼 건데, 대지형에는 안정육계,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시기의 순서대로 나열한 것인데요. 일단 안정육계란 시원생대의 조산운동을 받아서 만들어진 습곡이나 단층이 오랜 기간 동안 침식을 받아서 평평해지는 지형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깎여서 만들어진 것은 순상지, 탁상지가 있는데, 이것은 모양의 차이예요. 순상지는 동그랗고 탁상지는 탁자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부터 평평했던 지형이 다른 지각 변동이 없어서 유지된 구조평야도 순상지, 탁상지와 같이 똑같이 안정육계에 포함이 됩니다. 이 안정육계는 유럽의 발트 순상지, 그 다음에 시베리아 순상지, 북아메리카의 로렌시아 순상지, 아프리카 순상지 등 다양한 순상지들이 대륙 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평야로 이 안정육계들은 농목업이 일찍이 발달했고 철광석 같은 자원으로 일찍이부터 발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기습곡산지란 고생대의 조산운동으로 형성된 지형입니다. 오랜 기간의 침식을 거쳤지만 안정육계만큼은 평평해지지 않았고 신기습곡산지에 비해서 덜 높고 덜 뾰족한 산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부분은 많이 깎이고 어떤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산지의 연속성이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고기습곡산지는 아까 대륙 주변에 있었던 안정육계 주변 지역에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다 고기습곡산지입니다. 여기 밑에는 드라켄즈버그, 그 다음에 여기는 스칸디나비아 산맥, 우랄 산맥, 그 다음에 여기는 에팔레치아 산맥, 여기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있습니다. 이게 모두 대표적인 고기습곡산지입니다. 이 고기습곡산지에는 아까 안정육계와 달리 고기습곡산지에는 석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습곡산지는 중생대 말부터 신생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신생대에 만들어졌다고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가장 높은 산을 생각하면 히말라야 산맥이 떠오릅니다. 이 히말라야 산 같은 경우에도 신기습곡산지에 포함이 되는데 매우 높고 험준하며 침식의 기간이 비교적 짧아서 산지의 연속성도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여집니다. 신기습곡산지에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많이 매장되어 있어서 현재 발달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더 쉽습니다. 이 신기습곡산지는 여기 브레골이라고 보이는 여기 현태평양 조산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다 브레고리에 해당되는데, 이쪽에 보면 안데스 산지도 위치해 있고 화산과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있습니다. 아까 히말라야 산맥을 언급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쭉 알프스에서 히말라야까지 조산대가 위치하여 지진이나 화산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외적으로 여기 히말라야 산맥에서는 화산은 나타나지 않고 거의 지진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안정육계, 고기습곡산지, 신기습곡산지 중에서 가장 지각이 불안정하고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신기습곡산지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형의 형성부터 다시 보자면 우리 힘에는 외적 작용과 내적 작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적 작용이란 태양에너지, 물 등으로 침식, 운반, 퇴적, 풍화 등으로 소지형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되는 카르스트 지형이 포함됩니다. 내적 작용이란 지구 내부의 에너지의 작용으로서 조류운동, 조산운동, 화산운동과 같은 판구조운동을 일으킵니다. 이 판구조운동은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작년에 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보자면 발산형, 충돌형, 보존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일단 발산형이란 두 개의 판이 갈라지는 겁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의 분리, 대륙 내부에서의 분리가 있는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분리되는 것은
여기 아이슬란드가 대표적인데 판 사이로 아이슬란드는 이 정도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판 사이로 마그마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해령을 만들면서 점점 땅이 넓어지게 됩니다. 대륙 내부에서 불리는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대표적인데 대륙 내부에서 지구대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해양판 끼리와 대륙판 끼리의 분리, 즉 발산형은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모두 활발합니다. 두 번째, 충돌형은 꽤 복잡한 지형인데요. 대륙판과 대륙판, 대륙판과 해양판, 해양판과 해양판의 충돌이 있습니다. 대륙판과 대륙판, 대륙판과 해양판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은 예외적인 상황도 나타납니다. 아까 말했듯이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나타난 지형인데 이 스콕 산맥이 히말라야에서 우리가 화산이 폭발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같은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에서는 지진은 활발하지만 화산 활동은 적게 나타나게 됩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면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대륙판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짜기 모양의 해구가 생성이 되고 안데스 산맥과 같은 스콕 산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경계에서는 화산과 지진 모두 활발하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해양판과 해양판의 충돌은 바다에서의 충돌이니까 당연히 해구가 만들어지고 화산과 지진 모두 활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판이 어긋나는 경계인데요. 어긋난다는 게 이렇게 판이 두 개가 있어도 어긋나면서 이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존형에서는 거의 화산이 없고 지진이 많다는 사실과 이 부분에서 단층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구조 운동에서 주의 깊게 볼 점은 일단 그 특징과 여기에 중요한 곳만 보자면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있습니다. 여기는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위치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보존형의 대표적인 곳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 안데스 산맥에서는 충돌 지형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양판과 여기는 대륙판이 만나서 충돌하는 경계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한 경계와 주요 대지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